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책의 제목은 상체 밸런스 리셋, 네고로 히데유키 지음, 이지현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23년 9월 25일에 발행했습니다. 저자는 하버드 의대와 소르본 대학 의학부 개공 교수를 겸임하는 의사이자 많은 논문을 발표한 의학 박사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어깨와 호흡을 강조하는 이 책의 내용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제목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실 겁니다. 1장, 모든 질환과 통증은 뻣뻣해진 어깨가 원인이다. 2장, 하버드 의대가 고안한 하루 3분 상체 밸런스 리셋. 3장, 어깨뼈를 풀어서 자율신경 밸런스를 되찾는다. 4장, 바른 어깨와 호흡으로 모세혈관이 젊어진다. 5장, 건강하고 활기찬 몸, 나이가 아니라 어깨가 만든다. 그러면 어깨 운동법과 호흡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반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종아리라면 상반신에서는 어깨뼈 주변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근육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깨뼈가 굳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근육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려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앞으로 쏠린 듯한 자세는 모든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새우 등 자세가 호흡을 얕게 만드는 이유는 횡격막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목부터 등, 복부 근육까지 총동원해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호흡은 등에 있는 크게 세모난 근육인 승모근과 관계가 있고 특히 중요한 근육이 늑골, 즉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과 갈비뼈 아래에 있는 돔 형태의 근육인 횡격막입니다. 늑간근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근육 이름이죠. 저는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깊은 호흡과 얕은 호흡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은 숨을 들이쉬고 난 후 몇 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으세요? 30초 미만이면 호흡이 얕아진 상태에 어깨뼈가 뻣뻣하게 굳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0초 이상이면 깊은 호흡을 하고 있다고 본답니다. 그럼 내 어깨는 얼마나 굳었을까요? 가슴 앞에서 양 손바닥을 모은 후에 팔꿈치를 붙인 후 위로 똑바로 올렸을 때 코 높이까지 올라가면 부드러운 편이라고 본답니다. 아니면 두 손을 잡고 팔을 뒤로 뻗었을 때 60도 이상 올라가면 부드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버드식 어깨뼈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깨뼈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먼저 뻣뻣해진 어깨뼈를 풀어서 움직임이 둔해진 횡격막을 되살리기 위함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이 2가지이고 서서 하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가슴 앞에서 가볍게 손깍지를 끼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최대한으로 뻗은 후 그대로 2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루에 3번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 가슴을 펴고 의자에 앉아 양팔을 굽혀 손끝을 좌우 어깨 위로 올린다. 양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이 팔 전체를 앞으로 5회, 뒤로 5회씩 돌린다. 이때 어깨와 등은 곧게 펴자. 하루에 3세트만 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 허리는 곧게 펴고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선다. 왼팔을 위로 올린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두고 나머지 4손가락으로 왼쪽 어깨뼈를 쥔다. 왼팔을 어깨와 나란한 위치까지 내려 안쪽으로 5회, 바깥쪽으로 5회씩 돌린다.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한다. 팔을 돌리는 동안
손이 어깨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역시 하루에 3세트만 하면 된다. 네 번째 방법, 서서 수건을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수건을 어깨 높이보다 넓게 손에 쥐고 머리 위로 올린다. 그 다음 양팔을 아래로 수건이 목 뒤에 닿도록 팔꿈치를 굽혔다가 다시 팔을 뻗어 위로 올리는데 이 동작을 총 10회 반복한다. 하루에 2세트만 하면 된다. 다섯 번째 방법, 역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이때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다음 팔과 바닥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양 팔꿈치를 가능한 범위까지 천천히 뒤로 당겨 그대로 5초간 유지한 후 양팔을 다시 앞으로 뻗으면 된다. 이때 팔과 바닥이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총 5회를 반복하는데 하루에 3세트만 하면 된다. 여섯 번째는 서서 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서 팔꿈치를 굽힌 채 양손으로 벽을 짚는다. 어깨뼈가 잘 움직이도록 팔은 옆구리에 붙인다. 몸 앞쪽에 체중을 실어 가슴을 내민 자세로 10초간 유지한다. 3회 반복하고 3세트만 하면 된다. 이 6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여러분이 하기 편한 것을 골라서 3분간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자와 하버드 팀이 함께 연구했다는 448 호흡법입니다. 이것은 복식 호흡이 기본이고 하루에 3회씩 3세트만 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배꼽 위에 얹는다. 숨을 들이쉰다. 배가 볼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쉰다. 그 다음 4초간 숨을 멈춘다. 그리고 나서 배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8초간 숨을 천천히 내쉰다. 횡격막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상시에도 복식호흡으로 숨을 쉬면 어깨뼈 운동화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복식호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배로 숨을 쉬어서 복부가 볼록해지는 호흡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배에 공기가 차면서 복부가 볼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에만 공기가 들어갑니다. 복식 호흡할 때 배가 볼록해지는 이유는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위, 장, 간 등 소화기관이 위치한 복강도 아래로 내려가 갈 곳을 잃은 소화기관이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횡격막에 올라가면서 복강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며 배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평소에 복식호흡과 늑강근을 사용해서 흉곽을 여닫는 가슴호흡을 상황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성이 높은 낮에는 가슴호흡으로 숨을 쉬고 편안한 상태나 수면 중에는 복식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몸은 본래 이 2가지 호흡법을 적절히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뼈가 뻣뻣하게 굳으면 본래의 호흡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점점 복식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뼈 스트레칭과 함께 복식호흡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 누워서 하는 복식호흡 연습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턱을 아래로 당긴 후 가슴 아래에는 손을, 배 위에는 500g 정도 무게의 책 한 권을 둔다. 코로 숨을 내쉰 후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쉰다. 배가 볼록해지면서 책이 위로 올라가는지 확인한다.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쉬면서 책이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한다. 익숙해지면 책의 무게를 조금씩 늘린다. 숨을 내쉴 땐 한꺼번에 내쉬지 말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내쉰다. 이 책에서는 어깨뼈 운동과 복식호흡을 습관화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는 얕은 호흡의 최대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율신경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율신경이란 호흡, 체온 조절, 심장의 활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24시간 관리해 줍니다.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교감신경은 활동할 때, 부교감신경은 릴렉스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율신경의 종합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의 종합력을 높이려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을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법, 즉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횡격막 주변에 자율신경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복식호흡을 통해 숨을 천천히 내쉬면 횡격막이 서서히 이완되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 얕은 호흡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세포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이상 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세포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런데 배송 차량이라 볼 수 있는 헤모글로빈이 목적지인 세포에 도착해도 자동으로 산소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분리해서 세포에 전달하려면 일정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이산화탄소의 양이 부족하면 충분한 산소가 세포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호흡수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뱉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호흡수가 증가하여 체내 이산화탄소 양이 부족해지는데 그로 인해 산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남으면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면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것이 혈관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이완되어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내 의지로, 즉 호흡법을 익힘으로써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들면 퇴화된 모세혈관이 되살아날 뿐 아니라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세포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늘어납니다. 깊은 호흡이 주는 장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